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공개된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편향적 해석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발표한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과 탄소 배출 정책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변변한 책상도 없이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하던 조선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이 4년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3일 공개한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편향적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과거 용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추진돼 현재는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전남의대 신설 정원 200명 확보와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발표한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과 전남 탄소 배출 정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180만 명 붕괴와 전국 1위인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밝힌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 추진 취지를 물었습니다. 아직 논의 초기이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취지의 내용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사실 최근에 인구 감소가 급격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김영록 지사는 지역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출생수당이나 해상폭력, 허가권 제한 등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며 특별자치도를 통한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풍력기 하나가 요즘에는 세계적 추세가 15메가와트까지 대형화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허가권은 3메가와트, 해상 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정 전남, 생명의 땅 전남을 주창하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 IPCC 6차 보고서의 표지가 전남의 한 지자체 사진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 분야가 전국 2위인 만큼 탄소 중립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 농업의 현재의 면적이라든지 품목 생산, 농산물 생산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친환경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친환경 농업 면적 축소는 전국적인 추세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 그다음에 이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그다음에 판로 문제, 그다음에 생산비 대비 낮은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학생 교육수당 사용처 확보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도정 질의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연일 핫 이슈였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렇다 할 책상도 없어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른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가득 실린 트럭이 파출소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일사불란하게 맡은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은 경찰관들. 인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상을 기부받아 사용한 흔적을 지워내고 꼼꼼히 닦아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속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땅바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뭔가 저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외할머니가 손녀들과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비좁은 방에 책상을 둘 공간도 살 돈도 없다 보니 실제로 바닥에 엎드리거나 베란다 문에 기댄 채 공부해왔던 자매는 신이 났습니다. 1년 전 이혼한 딸의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부족한 생활비지만 자라나는 손녀들의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해 속상했던 할머니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이렇게 덜한 부분 집에 와서 사는 데 없어서 지기들끼리 그냥 해요. 근데 그냥 옆에서 봐주기만 하고 있죠. 요즘 애기들 하고 못 따라가겠대요. 같은 이유로 6년 전부터 딸의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웃 김할머니 집에도 책상 2개가 배달됐습니다. 막대기가 좋아가지고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이 지역 14가구, 20명의 어린이가 책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5가구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 관심이 필요한 상황. 다른 부모는 손자가 놀러 가는데 우리 손주들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아프죠, 손주들. 목포시의 동별 평균 수급자 수 500여 명의 3배가 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신고 출동 과정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목격했던 경찰관들. 주민과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어른들 덕분에 아이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서랍에도 책 많이 채워놓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에 책 넣어야지.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시가 정부의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공급 장치와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되며 목포 대양산단에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자재 부품에 대한 평가 기반 확보와 성능 평가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시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전남에서는 35개 종목 766명의 초중학교 학생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남기업청은 이번 대회에서 육상과 역도, 자전거 등의 기록 종목과 태권도, 레슬링, 검도 종목에서 입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사전 경기로 치러진 체조 경기에서는 전남체육중 3학년 김민영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해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범 할아버지 등과 같은 어르신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 전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제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전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김상기 할아버지는 지난 1945년 일본 효교현에 있는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됐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했던 김 씨는 광복 후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먹는 밥은 차마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짐승도 개도 먹을 수 없는 밥들을 먹고 살았다.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김 씨는 지난 2015년 88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죽어서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통해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4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본 가와사키 측이 유족 1명에게 1,538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노동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강요에 의해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가와사키 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가와사키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 15건 가운데 가와사키 중공업 손해배상 소송처럼 1심 결과가 나온 소송은 고작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5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6건은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송달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섬진강에서는 지금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이맘때 잡히는 제첩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홍수 때 제첩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올해도 채취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어민들이 빨간 대야 하나씩을 옆에 띄워놓고 제첩잡이에 한창입니다. 긴 막대 끝에 부채살 모양의 글개가 달린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자 짙은 갈색의 제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제첩잡이 방식인 손트러업입니다. 가슴팍까지 올라온 강물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대야는 싱싱한 제첩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맛이 좋아요. 뽀얗고 향이 있어요. 지난달부터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채취량은 걱정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섬진강 홍수 때 강물이 범람하면서 제첩 서식지가 크게 훼손된 탓입니다. 홍수 이듬해 152톤까지 급격히 줄어든 생산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첩 서식지가 복원되는데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 큰 홍수가 나거나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은 회복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영향이고 지금 자원이 한 20-30% 정도 회복된 상황입니다. 전국 제첩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섬진강 제첩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은 늘고 신규 등록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 연체율은 급증해 부실 자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제2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에서 건설업을 폐업한 곳은 330곳. 1년 전 264곳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130여 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불황은 지속되는데 지난해 새로 진입한 업체는 전년에 비해서 각각 34.5%와 42%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각종 원자재가 인상 여파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주 물량은 그렇다 쳐도 민수공사 발주도 경기 침체 및 물가, 노무 인상으로 발주 물량이 터무니없이 없습니다. 건설업 상호지출 및 업종 통합으로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22%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연체율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1.4포인트와 4.5%포인트 크게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라서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했고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율 상승은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저하의 원인도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업계 대출 부실 가능성은 더 커지는 상황. 때문에 정부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적은 중소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서 연쇄부도 우려 등 지역 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는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목포 역사와 이야기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목포와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목포 어린도서관 문화교실에서 다음 달 5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1회 총 5회가 진행됩니다. 신안군 둔장마을 미술관에서는 미나를 주제로 하는 현지 주민들의 작품전을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나 그리기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모란도와 문자도 등 28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6%가 넘는 완도군이 고지서를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개선해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기존 고지서가 납부 세액과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인쇄돼서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인 우리 동네 영웅들 제6호 영웅으로 6.25 참전용사인 오경옥 어르신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95세인 오경옥 어르신은 1951년 승주군 쌍안면에서 형님이 북한 인민군에 총살당한 것을 목격하고 전남경찰청 특공대에 자원 입대해서 1년여 동안 지리산 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해군에 재입대해 대잠수함 음파 탐지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무안군 일로읍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전복돼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를 수색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차량 소유주인 40대 남성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협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 평화광장에서 2024 전라남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열립니다.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판소리와 행복중학교 밴드 공연, 전남예고 댄스 공연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공연과 함께 캐리커처 등 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레트로 오락존과 감성 피크닉존 등 참여형 행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간 병어 한 상자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어제 지도 송도 위판장에서 병어 30마리 한 상자 평균 가격이 92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고 가격은 1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20마리 한 상자는 평균 80만 원, 40마리는 5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건 올해 병어 생산량이 1,300여 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산 전남 지역 물김 생산이 종료된 가운데 올해 생산량은 40만 8천 톤, 생산액은 8천억 원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80% 수준으로 시군별 생산액은 진도 2,284억 원, 고흥 2,162억 원, 완도 1,320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생산량은 17,000톤, 생산액은 3,5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전라남도는 김수출 확대와 재고율 감소,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습니다. 목포대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3단계 산학원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링크 3.0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사업비 41억 4,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대 링크 3.0 사업단은 이번 평가에서 학생들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 지원 체계 구축과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장기쉼터 운영자 등 2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관내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 5명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신고된 학교 폭력은 모두 434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목포에서 24%인 105건이 접수됐습니다. 2024 목포 해상 WSO 2회차 공연이 오는 25일 밤 8시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2회차 공연에서는 주크박스 뮤지컬 폴인러브 목포라는 주제로 청춘 남녀의 꿈과 풋풋한 사랑을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풀어냅니다. 목포의 상W쇼는 2회차 공연 이후 오는 7월 27일과 9월 14일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며 7월은 북항 노을공원에서 특별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날은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한평이 28도, 영암은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남해안도 낮에 강진과 장흥 29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2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에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54분입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오겠고요.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코코 마무자 샤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움직임과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을 말이죠. 당신의 헬스케어 로봇, 보디프렌드.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랑.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맥스.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나의 의미. 오늘은 어떤 하루를 입을까? 좋은 옷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구대여 탑10.